오늘 대담한 대담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첫 손님, 우리를 밝혀주실 분, 신용환 서원대전 석자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너무 자주 뵈가지고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네. 아침부터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슈가 그렇죠. 어제부터 계속 시끄러운데 김건희 씨, 네. 이번 사유를 알고 보니까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저도 우울해요. 네. 저도 그렇죠. 온 맨날 국민이 우울하죠. 온 국민이 우울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울했는데 김건희 때문에 더 우울하고. 네. 근데 시점도 검찰이 그러니까 16일 날 3차로 이제 소환 통보를 하자마자 그 몇 시간 뒤에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입원한 거는 한 거니까 뒷얘기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아산병원의 무슨 과에서 이렇게 진단서를 내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교수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온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네. 우울하게 만들고 네. 본인은 국무놀이를 못해서 우울할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입원할 때 호흡기 내과를 갔죠. 과호흡. 저희도 과호흡입니다. 흥분해서 온 국민들이 화가 나서 과호흡인데 과호흡으로 이제 갔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또 비밀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울증이라는 걸로 해서 정신과 입원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급하게 입원하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와준 건 또 다른 과 의사다. 이렇게 지금 제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와 아주 가까운 의사들이 여러 명이 이제 관련이 있겠죠. 네네. 기존에 그 기억나시죠?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와서 네네. 수술하고 했던 병원. 또 거슬러 가면 십몇 년 전에 김건희 씨 같이 결혼했던 뭐 그런 분 근무지 등등등 네네. 여러 이제 가십이 속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우울증으로도 아산병원에 입원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다 이런 댓글들이 이제 막 넘쳐나죠. 그렇죠. 며칠 만에. 네. 그 날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일 전에 먼저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3일 전을 보시면 특검이 지명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군요. 13일. 네. 네. 바로 그러니까 쓰나미가 몰려오겠구나 알고 있는 거죠. 네. 본인들의 범죄는 본인은 알고 있죠. 최소한 16개 범죄 제목 가운데에서 가장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거 전면으로 드러난 거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주가 조작 그 뒤로 바로 터지잖아요. 네. 녹취록 수도 없이 나오죠. 네. 본인이 통화했습니다. 네. 본인이 통화하면서 40% 커미션 떼주기로 했어. 네네. 등등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금 알려진 거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또 경찰 보고서 등등 포함해서 다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오래된 내용이에요. 네. 마치 새로운 사실처럼 이제 나올 뿐입니다. 포장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우정 그 검찰을 절대 전혀 믿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 본인은 그 쓰나미를 다 알고 있으니 이제 3차까지 소환 불응하면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다 체포죠. 그렇죠. 본인도 마찬가지죠. 별 수 없죠. 네. 이제 일반인 신분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지금 캄보디아 관련해서 수도 없는 얘기 나오죠. 네. 이런 거 외에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 가지 물밑에 황당한 얘기들이 떠도는 거예요. 해외로 뭐로 한다, 뭐 등등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당함을 제공하는 자들이 누구냐? 본인들이죠. 엄밀히 보면. 그렇죠. 네. 원인 제공은 본인들이죠. 그래서 네. 일단 갈 데가 없어요. 왜 우리 공부하기 싫은 학생 개학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병원 가고 하잖아요. 진짜 그 학교, 네. 그 학교를 갈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숙소가 됐습니까? 병원이. 네.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 일반인들의 여론을 굉장히 자극하는 행보라고 좀 보는데 네. 이 와중에 국회의원의 김모 의원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때 국모였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느냐. 아니 샤넬백 받는 국모 있습니까? 이 발언을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네. 그 김건희가 국모면 네. 지금 김혜경 여사는 뭡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전직 국모라 그랬어요. 한때 국모. 그럼 지금 김혜경 여사 국모죠. 그리고 요즘 누가 국모라는 말을 씁니까? 이 명성 왕후 뭐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왕조 시대. 왕조 시대에 살았죠. 그들이 실제 윤석열이라는 왕을 모시고 살았죠. 네. 제가 턱 밑에서 볼 때 진짜 왕처럼 굴었고 왕처럼 대했어요. 그들이. 입 바른 소리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 마인드 속에는 왕이고 국모죠. 그냥. 여전히. 그래서 그 네. 마인드가 왔고 그러면 지금도 국모처럼 대해라. 이재명 대통령 왕처럼 대하고 김혜경 여사 국모처럼 대해봐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뭐 하나 실수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딱 이거잖아요. 트집 잡을 기회 노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발목은 기왕 잡았고 네. 당선되기 전부터 발목은 잡고 있었던 거고 이제 허리춤, 바지춤 잡고 끌어내릴 내릴 궁리만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국모에 또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꾼, 세기의 사랑꾼. 국민을 사랑해야죠. 민망합니다. 정말 네. 민망 입이 간질간질하죠. 네, 창피하죠. 왜? 밤새 지켰다. 뭐 그날 재판 받았잖아요. 네. 그 힘든 노구를 이끌고 밤새 지켰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궁금한데 이쪽 그 국민의힘 쪽 의원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대통령 탄핵당하고 김건희의 어떤 혐의라는 건 수십 개고 드러난 것만 지금 16개고요. 왜 변하지 않고 국모라는 황당한 네. 단어를 쓰고 이게 뭔가 이렇게 안 변하는 건가요? 정말 잘 지적해 주셨어요. 네, 이 대목에서 네. 우리가 매일매일 현상을 쫓기에 바쁘잖아요. 워낙 많은 새로운 사건들도 나오고 조금 본질적인 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수 정당 과연 지금 대주주는 누굽니까? 대주주라고 한다면 가치, 철학, 비전 여러 가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히스토리가 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에게 내재돼 있어서 네. 체화가 돼 있어서 뭐 하면 뭐 하고 이미지적으로 딱 매칭이 되는 게 대주주죠. 네. 옛날 같으면 뭐 이승만, 박정희를 부르짖었겠죠. 지금의 대주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주주가 없습니다. 네, 떠오르지 사람으로 상징되는 대주주가 없습니다. 네. 박근혜라는 분이 잠시 그걸 이어받을 수도 있었는데 탄핵으로 날려먹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아예 밥솥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네. 자, 그러니 대주주가 없는 보수 진영, 그러면 진정한 보수 진영의 가치, 철학,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그 자체, 가치, 철학, 비전,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진영, 그 진영에서 과연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을까? 네. 그 가치, 철학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우선이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현상만 쫓아요. 네. 원칙적으로 가치 철학이 살아있었다면 이번에 뭐를 했겠습니까? 우린 부끄러워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면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랬어야죠. 해야 되겠죠. 네. 2017년 탄핵을 당했을 때 네. 1층이 아니라 지하실 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쓸개를 씹으면서 바닥을 긁으면서 자기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가죽 껍질을 벗기는 거잖아요. 거죠.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고 다시 태어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 했어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쁜 학습 효과가 오면서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에게 진정한 개사과했죠. 개사과. 개사과했죠. 예, 이제 와서 이러잖아요. 이제 와서 탄핵 반대 입장을 번복하자. 뭐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대선 다 끝나서 네. 왕창 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네. 계속해서 현상 자리만 쫓는 거예요. 대선이라고 한 자리, 당권.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선거 이렇게 됐죠. 여기에 이제 41.25의 함정이 붙은 거예요. 네. 굳이 대주주를 말해봐라 하면 TK라고 하는 지역이 대주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TK 지역에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TK나 BK TK 지역에. 까지. 네. 그러니 국모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쓰면서 자기들 지지층 그 지역에 소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TK라는 대주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가치 철학이 재정립되고 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를 해요? 윤석열이라고는 대일사이를 데려오고요. 네. 또 업둥이를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더 나이 많은 업둥이 한덕수라고 하는 더 나이 많은 사람을 갑자기 야밤에 네. 들여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실패했지만. 황당한 짓이 앞으로도 그럼 계속된다. 왜 이걸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딱 네. 하나입니다. 그들이 뭐 관심 있어서 아닙니다. 이뻐서 아니죠. 딱 하나예요. 잉크도 당선증에 잉크도 한 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시작도 전에 발목 잡고요. 사사건건 일본도 전국시대에 자기들 내부의 극심한 분열상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조선 침략하고 그걸 돌파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 매일 싸우는 것을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해서 이제서야 간신히 진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발목만 잡을 것이다. 네. 허니문 기간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첫날부터 뭐 이상한 비판하고 하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러진 한 날개, 한 축을 빨리 제대로 복원하는 그런데 복원이 안 돼요. 용접으로도 안 돼요. 용접으로도 안 돼. 신품으로 네. 새 부품으로 완전히 갈아 끼워야 되는데 네. 그들 스스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새 부품으로 갈 생각이 없어요. 네. 고쳐서 쓸 수 없는 당이라는 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자각을 하고 있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언론 제목이
한마디로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망할 힘도 없는 당. 아, 망할 힘도 없는 당. 네. 그것도 힘이 있어야지 망하죠. 네. 그래야지 쇄신, 혁신을 할 수 맞습니다. 있을 텐데 일단 다시 김건희로 잠깐 돌아가서요. 지금 16가지 의혹, 특검이 가동 중이고 또 특검보까지 지금 추천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특검의 의지겠죠. 지금 병원으로 잠시 도망가셨는데 김건희 씨 어쨌든 뭐 대면 조사는 당연히 받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림들을 보면요. 네. 우리가 익히 눈에 익숙한 그 쇼들이 있잖아요. 대자비가 나오겠죠. 뭐 수염을 왕창 기르고 휠체어 타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당연히 네. 보이겠죠. 그러니까 뭐 수염은 아니니까 뭐 산발을 늘어뜨리고 머리 뭐 염색을 안 해서 뭐 희게 됐다든지 등등등의 이제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겠죠. 네네. 거기 한술 더 뜰 겁니다.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려고 그랬고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몇 가지 극단적인 쇼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 것들이. 네. 왜냐하면 자 남편은 내란 우두머리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다 알고 있어요. 네. 자기를 커버해 줄 사람도 없어요. 없죠. 커버해 줄 지지층이 한때는 엄청나게 많을 걸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세요. 법정에 출석하는 윤석열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있고 한 줌이죠. 네. 그야말로 한 줌이죠.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 그러면 김건희 과연 동정이 있을까? 본인들 그런 건 굉장히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마케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시장 논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네. 그리고 그런 정무적 감각은 네. 그러니까 자기 방어나 자기가 살 길에 대한 정무적 감각은 굉장히 빼어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꾀병이 바로 들통이 나는 거죠. 우울증 뭐 부러졌습니까? 어디 찢어졌어요? 아니죠. 만나는데 지장이 있어요? 네.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조울이라고 한다면 우울은 모르지만 조울이라고 한다면 조도 있고 울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 네. 그럼 조 때 조사하면 되죠. 네, 일부러 좀 과장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은 이번에 병원행에 대해서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딱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네. 매를 보내. 매를 본다. 저도 네.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저나 저는 다시 이제 김건희 씨 얘기는 워낙 뭐 넘쳐나니까 도이치모터스 어제 JTBC가 네.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못 찾던 녹음 파일이 왜 이제 나온 걸까요? 저는 검찰이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웃기죠. 네.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압수수색해서 그걸 찾았다. 그런데 그 전에 1차, 2차 조작의 공범들이 얘기한 게 통화한 게 있고 그게 다 오픈이 돼 있어요. 네, 작년에도 이미 보도가 네. 여러 차례 됐습니다. 거기에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내용들에 보면 다 거의 근접한 내용이 다 나와요. 네. 물론 이제 어제 새로 나온 거는 40%를 일종의 이제 성공 보수로 네. 떼준다 이런 건 이제 새로 나왔지만 그와 유사한 얘기들도 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2차 주범이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3억이잖아요. 23억과 100억이 넘는 금액은 너무 큰 차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다시 전면적으로 전체 수익 금액부터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사건이 불거진 게 2012년인가 경찰 보고서에서부터 있던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때 꽤 훨씬 생생하겠죠. 네. 가장 범죄 시점에서 근접한 시점이니까. 네. 그런데 다 속된 말로 개무시하고 오다가 김주현 민정수석 통화하고 비아폰 받아서 통화하고 그 뒤에 콜검이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부르니까 자기들 가서 폰까지 제출하고 하는 바람에 생긴 말 아니에요? 네. 자초한 말들이죠. 네, 네. 그래놓고 무혐의. 그거를 4차장이 발표를 했죠. 네. 그 사람들 바로 사표. 이창수, 조상원 먼저 사표. 도망가셨죠, 지금. 네네.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나온 거죠. 더 국민들 열을 받게 만들죠. 우울하게 만들죠. 그러니 지금 이제 입원해서 마지막 지금 잔머리를 여러 가지를 동원해 보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이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저께 저희들도 방송을 했거든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네. 김주현 민정수석 간에 남자들 둘이 전화로 30분 이상 통화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 시간 자체가. 저희가 대화를 해도 긴데요. 전화로 10분 정도 한 걸 한번 이렇게 녹취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오나. 그러니까요. 네.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 시기에 바로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10월 네. 중순쯤에 10월 17일인가. 네. 그리고 이번 4월에 제출하겠다고 결정이 났는데 그러자마자 녹음 파일 뭐 수백 개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다시 검찰이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네. 네. 그 무혐의 처분하는 시점도 이렇게 보고 하면은요. 또 네. 비아폰으로 심우정 통화하는 거, 민정수석과 통화하는 걸 보면
명태균 씨가 방송에 등장을 해요. 맞죠. 그래서 명태균 네네. 씨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 날이에요. 비아폰 통화하는 게. 자, 네네. 그러면 명태균 씨 거 봤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거 이거 큰일 났다. 나겠다. 큰일 났다. 네.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자기들끼리 상의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11월 21일 날 창원지검 조사받고 11월 24일 그러고 그 뒤에 자료를 왕창 제출했거든요. 네. 11월 24일 날 안가에서 윤희, 김용현 뭐 등등을 불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둘러엎어야 되겠다. 쭉 수사 기록에 나오잖아요, 네, 보면. 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상의를 하고 뒤에 이제 뭐를 마련한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민정수석과 통화한 걸 보면 굉장히 짧죠. 네. 짧을 수밖에요. 우리 집 사람이 전화할 거야. 끝. 그거잖아요. 기다리고 있어. 비아폰 들고 있어. 그런 상황. 잘 받아.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김건희 씨를 보면서도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검찰 보면서 다시 한번 화끈거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그걸 기초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고 우두머리와 거의 동급으로 설계를 하고 실행을 했던 김용현도 지금 이제 곧 풀어주는 나온다고 방법도 나름 또 여러 가지 테크닉을 부리고 네네. 있죠. 네. 정작 본인은 정의의 사도처럼 나 안 나가. 보석 나 안 해. 당당하게 걸어 나갈 거야. 조건 안 달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얼마나 총격들이죠. 지금 황당해졌습니까? 하나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한 건데요. 이 2019년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그때 무슨 야수전이었나요? 뭐 네. 행사를 할 때 기업 야수파전. 야수파전. 예, 네. 그때 그 후원을 했던 기업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16개. 제가 네. 아까 그래서 이제 명단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기업, 5대 기업 대부분 있고 4대 금융그룹들 그렇죠. 다 있죠. 교수님이 또 경제 기업 쪽 네, 전문가 거의 다 아는 기업들이고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기업들도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 오신 김에 그쪽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즘? 자, 그때 그러면 왜 이거를 후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 그 시점을 19년. 보시면 중앙지검 때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직후에 검찰총장으로 갑니다. 근데 중앙지검장 때도 이미 다음 검찰총장이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의 다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특수통이잖아요. 그럼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떨까요, 기업들이? 여전히 다시 떨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주요 그룹들과 이제 화기에 가죠. 화기에 할 때 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말하지 못했던 걸 다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상공회의소 대표로 얘기를 하고 뭐 다른 단체 대표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도 서슴없이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은 좋은 쪽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새 정부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떨고 있죠. 긴장하고. 왜냐?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벌써 특검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뇌물성, 대가성 후원 아니냐라는 네네. 게 벌써 기사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냥 성격 규정 그렇게 했어요. 네. 네네. 그러지 않고서 그거를 후원할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기존에 더 거슬러 가면 위작, 가작을 갖고 전시한 거 아니냐는 논란도 많았어요. 있었죠. 네. 예, 꽤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왜 그거를 사람들이 그럼 위작, 가작을 갖고 하느냐라고 판단을 하냐면 진품일 경우에 내는 보험료가 있어요. 네. 가입하는 보험료, 이송, 파손 이런 걸 그러네요. 대비해서 하는 보험료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위작, 가작으로 전시를 꽤 합니다. 왜냐하면 모나리자다 그러면 모나리자 이런 걸 진품 가져오기가 어려운 면이 어렵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공인한 저 일종의 모사품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적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사품으로 네, 한다라는 네. 적시.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도 굉장히 있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컬렉터인 삼성그룹에서 여러 가지 그런 논란에 대해서 말이 나온 적이 있다라고 이제 기업에서 많이 얘기가 돌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후원을 했다. 후원하는 명단 중에 보면 그 뒤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등해서 다 겹치기로 이름이 겹치는 데들이 많죠. 네네. 그다음에 뭐 지금 정치인이 하고 있는 저 오너였던 언론사 네. 그런 것도 이름이 쭉 있죠. 네. 다 관련자들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그들이 그걸 하고 과연 어떤 특혜를 안 입었을까? 그러면 그 전후에 계속 수사받은 내용 사건 사고를 보면 네. 그리고 뿌리 깊은 기업들도 있죠. 잔고위조 347억인가요? 네, 잔고위조 그건 2012년인가에 벌어진 일이지만 네. 그 뒤로 계속 그 기업이 후원을 하죠. 이렇게 다 어떤 자기들이 뭔가를 수사를 받고 그걸 빠져나오기 위한 이런 거랑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는 의심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후원을 한 거죠. 네. 그냥 단적으로요.
중앙지검장이 아니었다면, 검찰총장 후보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 정도로 대기업들이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코바나 컨텐츠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밀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2019년. 이제 후원금은 드러나 있죠. 그럼 티켓 산 거는요? 네. 그런 건 안 드러나 티켓? 있잖아요. 아, 계속 10,000원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기업들이 후원금만 내요? 티켓 사서 또 이걸 홍보용으로 또 주기도 하잖아요. 네네. 아마 확대 수사를 해보면 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고구마 줄기라고 하자 뭐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면 연달아 뭔가 이렇게 달려오는 네네. 이런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당내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어제 재밌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동훈 전 그 대표가 네. 그 세미준의 이영수 중앙회장을 1시간가량 만났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교수님이 여러 방송에서 이 이영수 중앙회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슬러 가면 네. 지금 국민의힘 계열 옛날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이름이 쭉 바뀌었지만 네네. 거기에서 조직 동원력이 가장 좋다로 일단 조직.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네. 그 보수 쪽에서 유명한 대법관 이구 총리 후보자였던 분하고 또 인척지간이고 거슬러 가면 국민의힘 계열의 청년 조직의 어떤 일종의 그 큰형 대빵 맏형 맏형 역할을 이런 역할을 계속 해왔고 네. 2022년 대선에서는 조직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그 당시 이제 대합 빌딩이 있으면 거기에 7층에서 네네. 여러 조직들을 같이 한 그리고 이제 여러 댓글에 대한 유포 이런 데 이름이 등장하죠. 네.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 맞아요. 그 이름이 등장을 하죠. N1번부터 N120번방까지의 단톡방들 거기에는 건진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네네. 등등과 직접적인 둘 간의 연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직력을 가지고 일시에 짧은 시간에 확 어떤 붐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인 건 틀림없고 네. 그 뒤에 이제 조직을 재편해서 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세미준이라는 세미준. 거를 만들어서 왔고 그러면 이번 대선 예선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네. 저는 지금은 약발이 많이 죽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지금은 상대적으로 홍준표 씨를 지지했죠. 네, 잘 안 그렇죠. 됐잖아요. 어찌됐든 잘 안 됐잖아요. 그 뒤로 바로 김문수 씨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표는 뭐 꽤 나왔으니까 또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 네. 그러면 한동훈 씨는 지금 와서 왜 그렇게 손을 잡느냐?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앞으로 한동훈 씨 입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원내대표 선거한 거 원내대표 보면 아시죠? 그 당은 지금 윤어게인이 완성돼 있는 당입니다. 완벽히 완성돼 있는 당이에요. 한번 포진돼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김문수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마찬가지고요. 지금 송언석 의원 등등등 해서 다 친윤을 포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자기들은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 그들이 나온 표가 몇 표냐고요. 30표 빼놓고 다 그들 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1.15가 주는 함정 한동훈 씨도 계산해 본 거예요. 네. 야 이거 만만치 않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회복을 하지 않으면 보세요. 유승민 의원 이런 분이 그분 말 들었으면 박근혜 탄핵 안 당했겠죠. 그분이 지금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41.15까지 갔어요. 네. 이준석, 야 너 때문에 졌어. 이정서가 TK 없을까요? 실제로 핑계대고 합쳐지면 있죠. 그만큼 안 되더라도 그렇죠. 이론상 수치상 네. 그렇단 말이죠. 한동훈 어때요? 배신자. 그 딱지를 지금이라도 빨리 떼야 된다. 빨리 떼려면 중간에 도구, 수단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다, 조직이 누구다 알고 있는 거죠. 이번에 원내대표 이제 결과 그 약간 분석을 좀 원하긴 하는데 그 전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영수 중앙회장을 만난 거는 친윤과 뭔가를 잘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넜기 때문에 이영수 회장을 중심으로 완전히 그냥 새로운 나의 세력을 좀 더 확장하겠다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텐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서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먹어야 된다는데 네. 사실은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한동훈 대표의 책사라 그러면 출마하지 말아라고 권하겠다. 왜냐하면 윤어게인이 완성돼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배신자 꼬리표만 붙는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일종의 이제 패션 강남 우파 등등의 뭐를 표방하면서 더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졌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빨리 그걸 벗어나면서 가려고 또 서두르는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가 있을지 바로 있을지 뒤에 비대위로 가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있다 그러면 또 출마할 겁니다. 왜? 본인이 이미 말이 되어 있어요. 마주도 있고 배팅하는 사람도 있고 기수도 있고 조련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아요? 말이 뛰어야만 먹고 살죠. 그렇죠. 말이 안 뛰면 자기들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말이 된 거예요. 기호지세처럼 이미 말잔등에 기수가 타 있고요. 본인이 말로 나와 있어서 이게 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본인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어떤 보수의 새로운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고 조금만 판단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가치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재정비, 재정립 이런 어떤 절차 과정을 만들고 나온다 그러면 조금은 희망이 있지만 지금은 저 이분 전당대회도 이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윤어게인이 완성돼 있다. 배신자 프레임 뛰기 어렵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그럼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 무려 60표 나왔죠. 60표. 그래서 뭐 그냥 바로 돼버렸어요. 과반이 넘어갔어요. 과반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이제 그 내란 그 완전체 뭐 그 윤어게인 완전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 더 좁아지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또 이제 묘한 게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실 이제 김문수 전 대표가 전 후보가 바지 사장으로 앉힌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바지 사장인데 김용태가 언급했던 그 개혁안 5개 여기에 대해서 재선 의원 15명이 또 호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동훈계랑 이 재선 의원 15명이랑 또 완전히 겹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좀 해석을 해 주시죠. 자,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부터가 이제 정통성이 없는 거죠. 없죠. 뭐냐면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계엄은 반대지만 탄핵은 찬성한다. 뭐 거꾸로였나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또 김문수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또 낙점이 돼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왔어요. 본인이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행보. 그 출발이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 가치 철학에 대한 정립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와서 다시 개혁안이라고 그러면 그 개혁안이 자기들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반 국민으로서는요. 지극히 당연한 아주 레벨로 친다면 하위에 있는 거예요. 내용이 별게 없어요. 5개가. 내용이 이거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당의 입장을 바꾼다. 이제 와서. 뭐 이런 게 이제 그 기본 내용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뭐 상향식 공천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 그러다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의견 일치를 못 보고 몇 사람만이 동조하는 그런데 거기에 또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건 징징거린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배우에 누구한테 사주 받았다고 하더라 이런 걸 서슴없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당 대표의 자리는 뭐예요? 비대위원장은 대표니까 비대위원장은 뭐를 했어야 돼? 그런 걸 다 누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 작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도권이 있어야죠. 어쨌든 그 위치는. 그 당이 지금 그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런 혁신안이라고 치고 그 혁신안이 일말이라도 받아들일 가망성이 있느냐? 택도 없습니다. 윤어게인의 완성되는 모습을 제가 하나만 비근한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거기서 당대표로 출마하고 하고자 하는 자, 오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방을 돌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들 친윤 그룹을 집합을 시켜요.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윤석열 통화를 해요. 바꿔줘요. 그럼 거기서 막 성은이 망극하여에다 류의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그 당의 현주소예요. 아직도 전화를 받고. 그럼요. 두 손으로 받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윤어게인이 완성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또요. 어저께 홍준표 전 의원 전 시장이 귀국했습니다. 이분 은퇴 선언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잊혀질 자유를 누릴 생각이 1도 없죠.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부터 매일 연일 맹공을 퍼붓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 빨리 나를 불러 비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국힘에서만 그 정계 은퇴했지 다른 데선 정계 은퇴한 거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그래서 그냥 바로 이준석과 손잡을 가능성은요? 아마 그거는 안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해요. 뭐냐면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걸 직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준석 지금 후보가 이쪽으로 와서 탑재를 하든지 뭐 이런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딱 둘이 잡는다 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역시나 그 배신자 어떤 프레임 이 부분을 극복하기 쉽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돼서 하나만 더요. 박찬대 민주당 그 전 원내대표가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네. 밝혔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하루 전인가 더 밝혔죠.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출마해라라고 연판장처럼 이제 서명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작동을 했을 거예요. 네. 두 분 다 이제 너무 이 인지도도 과정에서 높고. 네. 빼어나게 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행복하다. 원내대표 때도 김병기, 서영교 두 분을 뽑을 때 너무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누구를 했거든요.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네. 이 내란의 이 과정, 전 과정, 내란 전부터 이후 수습하는 과정까지 두 분의 활약이 정말 빛나게 그랬죠.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 케이크 2개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먹을까 막 약간 네.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